그래도 나는 대기업 출신이니까 뭐든 해도 괜찮을 줄 알았어요. 이 말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퇴직 직후에 내뱉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따라오는 건 현실이라는 이름의 찬물입니다. 퇴직을 한다는 건 단순히 회사를 떠나는 게 아니라 삶의 방향과 속도가 한순간에 바뀌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충분히 모아놨으니 괜찮다. 쉬고 나서 천천히 준비해도 된다고 안심하죠. 하지만 현실은 냉정합니다. 6개월, 길어야 1년 안에 통장이 비고 자존감이 무너지고 주변과의 관계도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특히 대기업 출신일수록 그 충격은 더 큽니다. 자존심이 무너지는 순간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오늘은 퇴직 후 현실을 너무나도 절실하게 겪은 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은퇴 준비의 진짜 핵심이 무엇인지, 퇴직 후 삶을 어떻게 설계해야 덜 후회할 수 있는지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사례 1. 연봉 1억 팀장의 추락 나는 준비돼 있었다고 착각했어요. 김현수 가명 씨는 28년간 대기업에 근무했고 마지막 직책은 구매팀장이었습니다. 연봉은 1억이 넘었고 인맥도 탄탄했죠. 조기 퇴직을 결정한 이유는 이제는 나만의 일을 하고 싶다는 바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퇴직 후 6개월 만에 그가 마주한 현실은 이랬습니다. 퇴직하고 첫 2달은 여행도 가고 친구들도 만나고 인생 최고였죠. 그런데 어느 순간 돈이 안 들어오니까 생각보다 불안하더라고요. 사업 아이템 준비 중인데 수입은 전무, 생활비는 계속 나가고 6개월 지나니까 통장에 200만 원 남았더라고요. 연봉 1억 받던 내가 하루에 커피값 아까워하는 사람이 됐어요. 김 씨는 자산은 많지만 현금 흐름이 없는 사람의 대표적 사례였습니다. 그는 지금 공공기관 계약직으로 재취업했지만 연봉은 3천만 원이 채 안 됩니다. 체면만 생각하지 말고 퇴직 전부터 월 200만 원이라도 계속 들어올 구조를 만들었어야 했다고 말합니다. 사례 2. 아내와 마찰만 늘어난 전무님 퇴직은 곧 가정의 위기입니다. 정경호 가명 씨는 32년간 대기업에 몸담다 정년보다 3년 먼저 퇴직했습니다. 전무 자리까지 올랐던 그는 내가 돈 번다고 가족이 얼마나 편했는지 몰랐을 것이라며 자신감이 넘쳤죠. 그런데 문제는 퇴직 후 시간이 생기면서 생겼습니다. 퇴직하고 나니까 아내가 하루 종일 눈치를 줘요. 밥은 왜 집에서 먹냐고, 하루 종일 집에 있는 게 불편하다고. 나는 쉰다고 생각했는데 아내는 하루 종일 눈치 주는 백수로 본 거죠. 퇴직 6개월 만에 통장 잔고 0원. 대기업 출신의 눈물 나는 현실. 은퇴 후 무너지는 이유. 그리고 절대 놓쳐선 안 될 3가지 준비. 퇴직은 단지 회사를 떠나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 순간부터 삶의 흐름, 경제 구조, 정체성, 인간관계 전반이 한꺼번에 바뀝니다. 특히 대기업이나 고연봉 직장 출신 은퇴자들일수록 퇴직 이후의 현실 쇼크는 더 큽니다. 자신감은 넘쳤지만 준비가 없었던 이들이 퇴직 후 6개월 만에 통장이 바닥나고 가족과의 갈등, 정체성의 혼란, 재취업 실패로 이어지는 사례는 결코 드물지 않습니다. 실제로 금융감독원 통계에 따르면 퇴직 후 6개월 안에 절반 이상의 은퇴자들이 생활비 부족을 경험하며 3명 중 1명은 예상보다 훨씬 빨리 자산을 소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다음 3가지 실사례를 통해 문제의 본질을 짚어보겠습니다. 1. 자산은 있지만 현금 흐름이 없는 은퇴자의 위험성. 김현수 가명 씨는 28년간 대기업에 근무한 베테랑입니다. 마지막 직책은 팀장이었고 연봉도 1억 원을 웃돌았습니다. 그는 자신 있게 퇴직을 선택했고 퇴직금과 투자 자산이 있으니 괜찮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현실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퇴직 후 여행, 외식, 친구들과의 모임 등으로 지출이 크게 증가. 준비 중이던 사업 아이템은 수익이 나지 않았고 정기적인 수입은 없었으며 6개월 후 통장 잔고는 200만 원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례에서 중요한 교훈은 다음과 같습니다. 은퇴 자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현금 흐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퇴직 직후에는 수억 원의 자산에 안심하지만 수입이 끊긴 상태에서 고정 지출이 유지되면 순식간에 통장이 비게 됩니다.
따라서 은퇴 전 반드시 준비해야 할 것은 매달 들어오는 최소한의 소득 구조, 즉 현금 흐름 자산입니다. 월세 수익, 국민연금, 소액 온라인 비즈니스, 자격증 기반 일거리 등. 2. 가족과의 갈등 시간은 많지만 역할이 사라진 사람들. 정경호 가명 씨는 대기업 전무로 퇴직했으며 경제적으로는 넉넉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아내와의 갈등을 겪게 됩니다. 아내는 남편이 집에 계속 있는 것에 불편함을 느꼈고 대화는 줄어들고 사소한 말다툼이 반복되며 결국 정 씨는 자신의 존재가 가족 안에서 쓸모없어진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 사례는 은퇴 후 흔히 발생하는 가정 내 갈등을 보여줍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직장이라는 사회적 역할을 잃은 후 가정 내에서도 새로운 역할을 만들지 못하면 갈등이 생깁니다. 해결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 전부터 부부가 은퇴 후 역할과 시간 배분에 대해 합의해야 하며 남편 역시 가정 내 책임, 취미, 봉사, 지역활동 등을 통해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를 통한 사회적 연결 유지입니다.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일이라기보다 사회적 역할과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는 활동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갈등 예방의 핵심입니다. 3. 난 아직 괜찮아라는 착각 체면과 현실의 괴리. 이수철 가명 씨는 퇴직 후 친구들 앞에서는 항상 밝고 당당했습니다. 요즘은 좀 쉬는 중이야. 천천히 내 사업 구상하고 있어라는 말을 달고 살았죠. 하지만 실제로는 하루 종일 유튜브만 보고 지출은 계속되는데 수입은 없고 가족은 점점 불안해지고 막상 재취업이나 창업을 시도하려니 너무 늦은 감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가장 위험한 것은 바로 자기 기만입니다. 은퇴자 중 다수는 퇴직 후 3개월은 휴식기라고 여기며 방심하고 그 다음 3개월은 조급해지며 무기력함에 빠지고 6개월이 지나면 불안감이 정점에 도달합니다. 해결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퇴직 후 1년간 시간과 목표를 명확히 정한 계획표 작성. 사회적 연결 유지 동호회, 지역 커뮤니티, 시니어 아카데미 참여. 재능 기반 수입 구조 만들기 강연, 글쓰기, 자격증 활용 등. 특히 재정적으로는 은퇴 직후 무조건 지출 절감 구조로 재설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금까지처럼 소비하면 안 됩니다. 전문가가 제안하는 퇴직 전 필수 점검 리스트. 마지막으로 퇴직 전 반드시 점검해야 할 3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현금 흐름 확보. 은퇴 직후 매달 고정적으로 들어올 소득이 있는가? 국민연금 외에 수익형 자산이 있는가? 작더라도 내가 직접 만드는 돈이 있는가? 역할 전환 시나리오. 퇴직 후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일, 봉사, 학습, 취미. 아내나 가족과 역할 분담, 공간 사용 계획은 되어 있는가? 나의 사회적 연결망은 유지될 수 있는가? 지출 구조 리모델링. 퇴직 전과 후의 생활비 차이를 알고 있는가? 소비 습관을 퇴직 후에 맞게 조정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최소 생계비, 의료비, 예비비는 확보돼 있는가? 매지며 은퇴는 준비하지 않으면 시작이 아니라 종말이다. 퇴직은 자유의 시작일 수도 있고 추락의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그 갈림길은 준비에 달려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대기업 출신이라는 이유로 연봉이 높았다는 이유로 나는 괜찮겠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통장은 생각보다 빨리 비고 세상은 당신의 이력을 오래 기억하지 않습니다. 지금이 바로 퇴직 이후 삶을 위한 전략을 다시 짜야 할 때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단 3가지만 바꿔도 당신의 은퇴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금 흐름, 사회적 역할, 지출 구조. 이 3가지가 당신의 노후를 지켜줄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퇴직 후 6개월 후회하지 않기 위한 실전 대응 전략. 앞서 살펴봤듯 퇴직 후 6개월이라는 시간은 은퇴자의 인생을 바꿔놓는 결정적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어떤 태도와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후회 없는 은퇴와 불안한 노후로 갈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은퇴 이후 반드시 실천해야 할 핵심 전략 3가지를 소개합니다. 1. 돈이 들어오는 구조 만들기 소득 재설계 전략. 많은 사람들이 퇴직 후엔 수입이 줄어드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만 진짜 문제는 아예 소득이 끊기는 구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퇴자의 소득 구조는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퇴직 전 수입 구조. 급여 중심 고정, 안정적, 고소득. 퇴직 후 수입 구조. 다변화 필요 작지만 지속 가능한 다중 수입. 예를 들어볼까요? 이정애 61세님은 퇴직 후 자신의 특기를 살려 시니어 스마트폰 교육 강사로 활동 중입니다. 지방시청, 노인복지관, 도서관 등에서 한 회당 710만 원씩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월 평균 수입은 약 60만 원. 크진 않지만 내가 직접 벌 수 있다는 자존감이 가장 소중한 자산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작은 돈이라도 꾸준히 벌 수 있는 구조를 만들면 심리적 안정감과 함께 실제 가계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추천 전략. 강의 컨설팅, 글쓰기, 온라인 판매 등 재능 기반 수입 찾기. 소형 창업보다는 소액 부업으로 시작. 유튜브, 블로그, 전자책 등 디지털 수익 모델 도전. 2. 나만의 시간표 만들기 일상 설계 전략. 퇴직 후 가장 흔한 실수 중 하나는 계획 없는 하루하루입니다. 시간은 많은데 목표가 없으면 무기력감이 찾아오기 쉽습니다. 그래서 은퇴 후에는 직장처럼 일상을 설계하는 시간표가 꼭 필요합니다. 하루를 오전, 오후, 저녁으로 나누어. 오전 운동, 공부, 강의 준비. 오후 취미 활동, 자격증 학습, 부업. 저녁 산책, 가족과 대화, 독서. 처럼 시간에 이름을 붙이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실제로 이러한 루틴을 실행한 분들의 만족도는 높습니다. 윤창호 65세님은 퇴직 후 오전 8시부터 10시까지는 무조건 공부 시간으로 정해 온라인 강좌를 듣고 자격증 공부를 하며 매일 하루를 생산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1년 만에 사회복지사 2급을 취득했고 이제는 구청 위탁기관에서 시간 강사로 활동 중입니다. 추천 전략. 일주일 단위 스케줄표 작성. 공부, 운동, 취미, 봉사 등 활동 분배. 3개월 단위 목표 설정, 작은 성취감 유지. 3. 지출 다이어트 시작하기, 소비 구조 재설계. 수입이 줄어들었다면 지출도 당연히 줄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은퇴자들이 퇴직 전 소비 습관을 그대로 유지하는 실수를 범하죠. 박미화 63세님은 퇴직 후에도 외식, 홈쇼핑, 카페 방문 등 소비 패턴이 바뀌지 않아 1년 만에 자산의 30% 이상을 지출했습니다. 이후 그는 가계부 쓰기와 현금 생활을 통해 소비를 줄였고 소비를 줄였더니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졌다고 말합니다. 지출을 줄이는 건 단순히 돈을 아끼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삶에 맞는 소비 감각을 되찾는 과정입니다. 추천 전략. 고정지출 항목 점검 보험, 통신비, 구독 서비스. 소비 일지 작성 지출 습관 파악. 최소 생계비 기반으로 한 생활비 리셋 실험. 불필요한 차량, 명품 소비 줄이기. 마무리하며 가장 강한 자는 가장 빠르게 적응하는 자. 퇴직 후의 삶은 전혀 다른 세계입니다.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선 과거의 성공 공식은 잠시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기준과 시스템을 스스로 만들 줄 아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또 하나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준비 없이 시작하면 그건 지옥의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현실을 똑바로 바라보고 지금 당장 행동하세요. 단 10만 원이라도 매달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어보고 내 하루를 구체적인 시간표로 설계해보고 소비 습관을 바꾸는 훈련을 시작해보세요. 그렇게 한 걸음씩 움직일 때 퇴직 6개월 후 당신의 통장은 바닥나지 않을 것이고 무기력 대신 자존감과 자신감이 쌓여 있을 겁니다.